안녕하세요, 앙크입니다. 오늘은 첼시 스쿼드를 분석하는 첫 번째 영상으로 한 선수를 집중적으로 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겼으면 좋겠는지 팔았으면 좋겠는지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마두에케의 장점은 스탯 양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그 기준 7골 3도움으로 파머, 잭슨 다음으로 골이 많은데요. 이게 울브스전 4골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경쟁자인 네투가 11경기 2골 2도움인 걸 감안하면 윙어 중에 가장 스탯 전환율이 높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장점으로 연결하면 측면에서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울브스전을 보겠습니다. 좋은 패스라고 생각했던 건 47분 마두에케가 측면에서 박스 가운데에 있는 쿠쿠레야에게 패스하는 장면입니다. 쿠쿠레야가 받았을 때 자세만 어느 정도 잡혔다면 바로 골을 노려볼 수도 있었던 패스인데요. 59분에 골이 들어가는 장면에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측면에서 볼을 소유한 채 두스버리올이 들어가는 움직임에 맞춰서 좋은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이건 두스버리올의 머리를 맞고 쿠쿠레야가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직접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도 자주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 노팅엄전에는 수비를 앞에 두고 직접 슈팅을 통해서 골을 넣기도 했고, 지난 시즌 맨유전에는 달롯을 앞에 두고 박스 안까지 밀고 들어가서 PK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페널티 박스 깊숙이 들어가서 인상적인 컷백을 내어주는 경기도 많은데요. 마두에케가 왜 마레스카한테 최근까지 신뢰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수비 가담입니다. 기본적으로 3위 형태를 가져가는 첼시는 최근까지 제임스를 3백 요원 중에 하나로 쓰고, 이게 구스터가 나온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다만 수비 시에는 항상 문제를 드러내는 점이 상대가 끊고 역습할 때 공간이 많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측 스토퍼로 나온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3백 형태로 전환한 센터백 라인이 측면 공간을 많이 열어주게 되는데요. 이건 비단 첼시뿐만 아니라 3위 전술을 기반으로 하는 팀들은 모두 안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커버 범위가 넓은 선수를 쓰던지 수비 복귀가 빠른 선수를 쓴다든지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첼시의 우측 윙어는 볼을 잡고 측면 수비가 전진할 때까지 상대 수비를 상대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네투의 돌파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거는 뒷공간이 열려있을 때 더 빛을 발하고요. 마두에케는 드리블의 기복은 있지만 확실히 공을 몰고 들어가는 움직임에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 상대가 역습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그만큼 수비가 복귀하는 시간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수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한 전술 때문에 윙어가 수비를 가담하는 일도 많아지는 첼시인데요. 물론 네투도 수비 가담엔 적극적이지만 앞서 말한 대로 스탯 양상과 온더볼 시의 아쉬움 때문에 수비 가담이 또 되는 마두에케가 기용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복입니다. 물론 드리블러들은 기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의 수비 퀄리티가 높을 수도 있고, 우리 선수들, 동료들의 폼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본인의 컨디션이 안 따라줄 때도 있을 텐데요. 근데 마두에케는 최근 이 폭차가 좀 큽니다. 특히 최근에는 1대1 드리블 상황에서도 번번이 끊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서 말한 장점들이 잘 안 보이는데요. 브라이튼전을 보면 램프티 한 명을 앞에 두고도 허무하게 드리블을 치다 볼 소유권을 뺏기는데요. 이러면 앞서 말한 대로 오른쪽 수비의 부담은 가중되고 오히려 상대가 역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마두에케를 기용할 이유가 딱히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판단 능력입니다. 좋은 드리블과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까지는 좋은데 간혹 크로스를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나 무리하게 돌파하고 슈팅해가지고 공격을 허무하게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쿠쿠레야 같이 올라가주면서 수비 가담도 되는 선수가 오른쪽엔 없습니다. 제임스는 최근에 아무래도 몸 상태가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라인을 많이 올리는 걸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구스토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마두에케랑 나왔을 때 합이 잘 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가끔 무리한 돌파로 볼 수요권을 잃어버릴 때는 분명 단점에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마두에케의 능력에 비해 패스 퀄리티가 아쉽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측면에서 드리블을 자주 시도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윙어들은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하프 스페이스나 측면으로 침투하는 자원들을 잘 봐줘야 됩니다. 시즌 초에 산초를 생각해보면 플레이메이킹이 정말 좋다, 잘 샀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건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쿠쿠레야나 엔조가 들어가는 움직임을 잘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측 측면에는 쿠쿠레야나 엔조처럼 측면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아무래도 적은데요. 다만 레스터전에는 엔조가 우측으로 나왔고 꽤 괜찮은 침투를 보여줬는데도 마두에케는 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되고, 추후에 우측 풀백 중에 쿠쿠레야 같은 롤을 맡는 선수가 있다면 마두에케의 단점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을 보면 그래도 저는 마두에케는 데려갈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점으로 말했던 무리한 돌파와 여기서 슈팅을 왜 하지 하는 것 때문에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러지 성장 가능성이나 기여도를 봤을 땐 이게 당장 여름에 내다버릴 만큼 나쁜 선수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는 다음 시즌 윌리안과 파에즈가 합류를 한다, 그러니까 마두에케는 정리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파헤즈는 지금 임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윌리앙 역시 직전감으로 쓰기에는 07년생으로 당장 마두에케를 무조건 밀어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윌리앙을 포함하더라도 우측 윙어 혹은 윙어를 보강하기 전까지는 네투 산초 마두에케 그리고 약물 문제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미지수인 무드릭과 윌리앙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즌에 스탯 양상을 가장 잘하는 마두에케부터 버리고 간다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동료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카이세도는 라비아가 없다 보니까 우측 수비도 봐야 되고 탈압박도 해야 되고 꽃백 보호의 후방 빌드업까지 중원에서 너무 맞는 역할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실수가 나오는데요. 마두에케 역시 최전방에서 좀 버텨주고 수비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는, 즉 박스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선수가 있다면 크로스나 컷백을 했을 때 더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무리한 공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파머 역시 득점 레이스나 경기력이 예전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최전방에 있는 잭스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영향력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요. 이런 부분은 마두에케를 쉴드 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두에케 판매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마두에케를 설명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저도 영상 제작에 잘 참고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제 의견은 그냥 다를 뿐인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려요.